안에 비열 들어가서 비열 정의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필요한데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 했고 Q는 CM 델타 T에서 C가 M 델타 T분의 Q에서 구하고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점 도시였죠. 그리고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라고 했고 이거 관련되는 실험이 교과서에 나오고 관련 예시를 탐구하는 거를 너무 많아서 2시간 나눠서 할 겁니다. 맞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가 280페이지네요. 280페이지.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4번까지 썼고 동그라미 5번 해가지고 질량이 같은 두 물체의 비율 비교네요. 질량이 같은 교과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맞죠? 두 물체의 비열 비교입니다. 펜이 좀 이상하네요. 비열 비교. 자, 그래서 목표는 우리 공부할 내용은 비열 비교. 그 온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게 비열인데요. 그 온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걸 비열 말고도 같이 한번 탐구해 봅시다. 그래서 온도 변화, 비열하고 관계가 되죠. 온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구해 볼까? 그렇죠. 온도 변화 델타 T 온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구하자. 요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할 수 이번 시간 끝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비열 크면 온도 변화 적다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비열에 의한 현상들 한번 통해 봅시다. 비열에 의한 현상을 탐구하자. 비열에 의한 현상을 탐구해보자. 뭐 이렇게 두 가지 할 건데요. 지금 실험이 나오네요. 교과서 보니까 맞죠? EXP 공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좀 합쳐서 써야 되겠네. 실험이 뭐냐면 물하고 식용유네요. 맞죠? 물과 식용유의 온도 변화? 비열이네요. 온도 변화가 비열 때문에 생기니까 이렇게 비열 탐구할까요? 온도 변화가 비열하고 관계됩니다. 책상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이 실험에 일단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말로 다 쓰려면 엄청 많다 했죠. 맞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통 그림으로 표현하면 함축적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표현이 되니까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봅시다. 교과서 280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비커 두 개가 있습니다. 비커가 있고요. 정 안 되면 1시간 더 끊어서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은 비커가 같은 크기 비커가 두 개가 있고 비커 그다음에 그 비커를 안에 뭘 채우죠? 뭘 채우지? 잠시만. 이거 펜이 왜 이러지? 펜이 안 나와요. 헐. 잠시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액체. 물 식용유니까 똑같은 양, 똑같은 질량. 한쪽에는 물, 맞죠? 한쪽에는 식용유를 채웠다. 그리고 이제 탐구를 들어가 보는데 여러분들 그거 들어봤을 거예요. 맞죠? 물 같은 양 왜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1학년 때 맞죠? 처음 시작할 때 과학 실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변인 통제 변인. 변인을 통제해 주는 거. 통제 변인. 여기서 요 통제 변인을 잘 잡아줘야 실험의 타당성이 높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할 때 Q는 CM 델타 T 너무 많이 적어서 이제 애우겠죠. 그럼 오늘 델타 T를 기준으로 본다 했는데 델타 T 온도 변화는 CM 분의 Q가 되죠. 식을 바꿨으면. 그러면 오늘 딱 보면 이렇게 되죠. 비열이 커지면 분모가 커졌으니까 온도 변화는 줄어들 거다. 이거 벌써 결과 알아요. 의식만 알고 있으면. 근데 이걸 실험으로 한단 말이야. 비열이 커졌을 때 온도 변화는 줄어들 거다. 이렇게 할 건데 비열이 커졌을 때 온도 변화는 줄어든다. 이렇게 할 건데 나머지 Q, 열량이나 M, 질량이 바뀌면 비열 때문에 온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타당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비열을 가지고 온도 변화를 보고 싶으면 나머지 조건, 질량이라든지 열량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조건들은 다 일정해야 돼요. 그래야 비열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게 타당성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조건들을 일정하게 해주는 걸 통제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물과 식용유를 어떻게 한다? 같은 질량을 가지고 한다.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하고 시간 때문에. 그리고 가열기구도 같은 거 쓰면 좋겠다. 같은 가열기구 분명히 써요. Q가 일정해야 되니까 같은 가열기구. 그리고 더 시간차도 없이 동시에 가열을 한다. 그러면 변인 통제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같은 재질의 비커 써야 되겠죠. 비커. 또 크기도 같아야겠죠. 크기 같음.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런 다양한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해주고 비열에 의해서만 온도 변화가 생긴다는 걸 밝혀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가열기구를 동시에 한다 했으니까 이게 동시에 그려봅시다. 이렇게 전기 플레이트라나요? 인덕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전기로 하는 거를 동시에 한 가열기구에 두 개를 같이 올려놓고 동시에 가열하면 열량에 대한 Q에 대한 통제 변인이 잘 성립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나? 그냥 모식적으로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가열기구가 전기를 꼽아서 가열하는 게 있다. 그리고 얘를 저걸 동시에 한다. 유세요. 그렇게 된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이 과정이 끝이죠. 안 되네요. 과정 중요한 게 빠졌네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온도 변화 탐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온도계가 들어가야 된다. 온도계 들어가야겠죠. 당연히 온도계 들어가야 되겠죠. 온도계 들어갑니다. 온도계. 그래서 이 과정은 이걸로 끝났죠. 물하고 식용유 같은 질량 넣고 같은 가열기구로 동시에 가열하면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래서 결과를 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또 복잡하게 말로 쓰는 것보다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비교하면 되니까 그래프로 표현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프 간단하게 빨리 그릴게요. 자, 시간이 벌써 7분이나 지났네 이거. 자, 가로축 시간 단위는 분이 좋을 것 같고요. 맞죠? 세로축은 당연히 온도겠죠. 단위는 섭씨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식용유는 만약에 이게 식용유 그래프다. 그 물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보다 거의 기울기가 작게 나와요. 이게 물 그래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가 더 큰 게 식용유예요. 식용유. 그래서 분석해 보면 따라서 결과를 기니디에서 물어본다. 만약에 델타 T라고 쓸게요. 우리 알고 있죠. 델타 변화하고 T가 온도니까 온도 변화는 뭐에 어느 게 더 크다? 식용유가 뭐보다 크다? 물보다 크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죠. 델타 T하고 뭡니까? C하고 반비례 관계죠. 그러면 비열은 식용유보다 물이 더 크다는 거죠. 물이 식용유보다 크다. 숫자를 넣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온도 변화가 클수록 비열은 작다. 거꾸로 얘기하면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실험 결과를 뽑아낸 거죠. 만약 이걸 좀 더 생각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한번 돌려가지고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한번 적용해 봅시다. Q는 뭐였어요? Q는 또 써보네요. CM 델타 T죠. 여기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는 델타 T입니다. 델타 T. Q는 열량, C는 비열, M 질량, 델타 T는 온도 변화 저번 시간에 했고요. 그럼 델타 T에 대해서 정리 또 해보네요. 맞죠? 그럼 CM분의 Q죠. 맞죠? 그러면 조건을 달아가지고 만약에 if 만약에 뭐뭐 나누니까 if 여기서 M하고 Q가 일정해요. 만약에 M, Q 일정하다면 우리가 지금 실험한 거죠. 뭐만 영향을 받아요? 비열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이 값은 줄어들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만약에 QM이 일정하다, MQ가 일정하다면 델타 T는 분모로 들어가니까 비열에 반비례한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정리를 하면 한글로 풀었으면 이게 클수록 비열이 클수록 델타 T 온도 변화는 크다 작다 작다라고 보기에서 찾으면 되겠죠. 이게 요 실험한 거 과정이에요. 맞죠? 델타 T하고 비열 관계. 그러면 여기 말고 더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이 실험에서는 직접적으로 안 나왔지만 다른 식으로 이제 MQ가 일정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CQ가 일정하다고 해볼까요? 이제 비열이 일정하다. 만약에 C하고 Q가 일정하다. 그러면 관계되는 거는 CQ가 일정한 M밖에 없죠. 분모에 있죠. 델타 T는 반비례하죠.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뭡니까?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맞습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라면 물 1개 끓일 때하고 2개 끓일 때, 3개 끓일 때 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온도 변화가 적죠. 그래서 적어줄까요?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다. 이렇게. 이것도 실험하지 않지만 알 수 있죠. 뭐 하나 더 할 수 있죠. 만약에 if 이번에는 밑에 거 2개 C하고 M이 일정하다. 그러면 관계되는 거는 Q밖에 없죠. 분자에 있죠. 얘가 커지면 분자가 커지는 거니까 얘도 커지겠죠. 그래서 델타 T는 비례한다. Q 열량 가해준 열량에는 비례한다. 그래서 가해준 열량이 클수록 당연히 온도 변화도 커지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 센 불로 하면 온도 변화가 그러고 물의 양이 많으면 온도 변화가 작고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다.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죠. 그래서 꼭 기억하라고 했던 게 Q는 CM 델타 T 요거를 알면은 많은 부분을 응용할 수 있으니까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분인데요. 이거를 비열에 의한 현상을 지금 바로 하려니까 시간이 20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한 번 더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눠서 하도록 할게요. 그냥 한 번에 하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거 정리만 한 번 더 해주고 끊겠습니다. 자, 끊겠습니다. 자, 보면 한번 질량이 같은 두 물체의 비열 비교하는 거, 물하고 식용유를 가지고 온도 변화, 비열을 탐구해 봤어요. 통제 변인 통해서 정확한 실험이 될 수 있도록 델타 T, Q는 CM 델타 T에서 델타 T는 CM분의 Q, 비열, 질량, 열량이 관계되는데 오늘 비열하고 관계를 보는 거니까 질량 일정해야 되죠. 2개 다 맞죠? 그 다음에 Q가 열량이 일정해야 되니까 같은 가열기구 동시에 가열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같은 재질, 같은 크기의 비커를 사용해서 어떤 타당성을 높여주고요. 여기서 비열이 큰 물질, 솔직히 알고 있죠. 물이 비열이 1이고요. 식용유가 0.47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열이 커요, 물이. 그래서 결과를 실험 안 해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실험해보면 더 좋겠죠. 물이 이렇게 나오면 식용유는 기울기가 훨씬 급하다. 그래서 분석하는 거에서 델타 T 온도 변화를 물어보면 식용유가 물보다 크다. 만약에 거꾸로 비열을 물어보면은 물이 식용유보다 비열이 큰 거죠.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뭔식 Q는 CM 델타 T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델타 T는 CM분의 Q니까 얘가 일정할 때 온도 변화는 비열에는 뭐하고 반비례하고 그리고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가해준 열량에는 비례한다.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배터리가 다 됐네요. 큰일 났네. 어차피 여기까지 딱 했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시 한번 더 할게요.